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기관 운영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던 장기요양기관들도 내년부터는 지정 갱신제를 통해서 기관기호 2번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은 필수 인원입니다. 운영위원장 포함이에요. 그 구성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첫 번째 시설장, 두 번째 시설 거주자 대표, 세 번째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네 번째 시설 종사자의 대표, 다섯 번째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섯 번째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일곱 번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여덟 번째,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센터를 만약에 12월 달에 오픈하게 되면 수급자 대표, 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 이렇게 따로 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외의 다른 후보들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후원자 대표 등은 따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센터 창업할 때 일부 물품들을 후원하면 후원자 대표로도 임명할 수 있고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촉하세요. 그렇다면 아까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기관 운영 시 참고하도록 한다고 되는데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안건이 다루어질까요? 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관련 법령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라 라고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보면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운영위원장은 거의 대부분 시설장이 맡고 있죠. 그리고 회의 자료나 이런 것도 뭐 시설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직원한테 하도록 할 수도 있긴 하겠고요. 이렇게 회의 자료를 만들다 보면 운영위원 회의가 일반 직원 회의보다 만들거나 준비할 자료가 많습니다. 회계의 예결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다룹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죠. 대부분 방문제가 기관에서는 시설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5명에서 15명까지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위촉 및 해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운영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승인을 받을 때 했던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주로 연락하는 그 지자체 주무관 있죠. 그분한테 운영위원회의 뭐 위촉이나 해촉 관련해서 내용도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일부 지자체는 위촉 및 해촉하는 서식이 없다고 알아서 만들어서 희망이 임해 비정형 업무보고를 올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담당 주무관과 방법을 상의하면 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촉이나 해촉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과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또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은
추천서 및 추천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위촉 명단 이 두 가지 서식을 요청해서 관련 서식을 받아서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위원회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 2, 3주쯤 전에 그 뒤로 해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한 1주 정도 지나면 지자체 담당 주무관한테 연락이 와요. 서류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도 임기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 다시 임명 절차를 밟았어요. 위촉장을 받아왔고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님들한테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하죠. 처음 센터를 창업할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 당시 담당 주무관님이 잘 알려주고 친절하게 또 설명해줘서 큰 힘이 되긴 했는데 지역마다 다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래도 우리가 물어볼 때가 담당 주무관이니까 혹시 담당 주무관이 좀 답답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같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12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때는 12월 달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죠. 12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시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계업체에다 운영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전달을 해요. 전달하면 회계업체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주죠. 그 예산을 가지고 12월 말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볼까요? 지자체에서 봅니다. 담당 지자체에서 한 번씩 나와서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주세요 해서 다 주면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하기도 하고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아닌지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해당된 내용들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올려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업무들이 있죠. 운영위원회 회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촉하는 것도 회촉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